자, 여러분들 우리 1주차 25페이지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1주차 25페이지 한번 펼쳐볼게요. 지금부터는 필기할 준비를 좀 하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즌 4 포커스 1주차 강의 한번 시작해 볼 텐데 밑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보자. 포커스의 의미가 뭐예요? 평가원의 사고체계에 초점을 좀 맞춰보자고, 그치? 내신으로 글을 읽었던 방식, 지금까지 중구난방으로 내 마음대로 글을 읽었던 방식, 철저하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자? 평가원의 사고체계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한번 읽어보자. 이게 우리 강좌의 가장 메인 초점입니다. 알겠죠? 오늘 들어갈 파트 대입학, 주제 찾기부터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볼 거야. 주제가 뭐야? 내 눈 피하지 마. 주제가 뭐야? 그래.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 주제. 주제가 뭐예요? 메인 소재 아이디어. 주제가 뭐야? 핵심적인 내용. 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99%의 학생들이 주제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너희 생각해봐.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토끼와 거북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 같거든. 토끼가 왜 졌어 거북이한테? 중간에 낮잠 자다가 졌죠. 이 새끼 뭐 한 거야? 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꼈을 때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이거야. 자만하지 말자.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선생님, 왜 토끼한테 초점을 맞추세요? 거북이한테 초점을 맞추면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야, 족밥이든 쪼렙이든 상관없어. 끝까지 뚫고 가면 뭐 하는 거야?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사람마다 글의 주제라고 하는 것, 즉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뭐 할 수 있어?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이제 45만 명 정도의 수험생이 수능 시험장에 보러 들어갈 텐데 그 수험생들 중에서 하나의 문제를 놓고 이 글을 읽고 나서 45만 명이 똑같이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거 마치 공산주의와 같은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제 찾기 문제를 출제할 때 평가원이 고민하는 부분도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모든 수험생들이 납득할 수 있게 타당하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까? 그 고민된 지점에서 출발한 게 바로 요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 같이 한번 좀 표시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주제 찾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핵심은 이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중요한 내용을 평가원이 철저하게 반복되는 내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주관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주제라고 하는 건 뭐다? 지문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재진술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주제를 찾아갈 겁니다. 평가원이 94학년도부터 수능을 출제해 왔는데요. 94학년도부터 작년 2025학년도 수능까지 출제했었던 이 수능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기출 지문이 분리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똑같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케이스가 첫 번째 범주고요. 두 번째 범주는 첫 문장에서 제시한 내용이 역접 등에 의해서 중간에 이런 내용 제시했다가 however, but 이렇게 해서 내용이 전환인데요. 그리고 전환된 내용이 문장 끝까지 반복되는 케이스. 이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필기를 따라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케이스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가 공부 성적이죠.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너희들 솔직히 공부 성적이 무조건 노력만으로 다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해?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봐요. 공부 성적은 후천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좀 중요합니다. 선천과 후천적인 노력이 함께 결합이 돼야 만들어지는 게 뭐다? 공부 성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에 이런 문장이 이어져요. 야, 그렇다면 결국 이 말은 이것과 같은 말 아닐까? 공부 성적이라고 하는 건 타고난 유전자와 그리고 내가 학습하고 있는 환경 사이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공부 성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 공부 성적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과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좀 후원해주고 지지해주는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모님의 후원과 지지가 있어야만
공부 성적이라고 하는 게 완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똑같은 글을 누군가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아니 첫 문장에 공부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선천과 후천의 개념을 들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전자와 환경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능과 후원의 지지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끝맺으니까 너무 정보가 다 달라요. 너무 정보가 발산되는 것 같아요. 라고 글이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는가 한편 이렇게 읽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오케이. 선천이라는 개념은 유전자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고 유전자는 지능과 같은 개념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얘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 후천이라는 개념은 환경과 같은 개념이고 환경은 부모님의 후원과 지지와 같은 개념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결국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다? 공부 성적은 선천과 후천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라고 글을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학생들 중에서 똑같은 글을 읽었지만 글을 이해하는 방식은 어때요? 완전히 차이가 있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잘 봐봐. 여러분들 저랑 같이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요. 제가 처음부터 1주차 강의부터 마지막 8주차 문장 삽입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글을 읽어 가실 때 재진술된 내용들을 깨닫고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스킬이자 능력치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재진술을 인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쓸게요. 글을 읽어 가실 때 여러분들은 재진술된 표현들을 인식하고 깨닫고 아 이게 같은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이건 비단 영어에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국어 영역 비문학 지문을 풀 때에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어 영역을 잘하는 친구들은 국어 영역을 잘하는데 항상 시너지가 나고요. 국어 영역을 잘하는 친구들은 영어 영역을 잘하는데 같은 시너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반 성장되는 과목이에요. 두 번째, 역접의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요즘 관심 갖는 게 노화거든요. 나이 들어가 안 들어가. 너도 나이 들어가고 나도 나이 들어가. 너도 나이 들어가고 나도 나이를 들어가는데 다 노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아니 전문가들이 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노화에는 로스, 무조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요, 뭐 신체 능력도 떨어지고요, 질병에도 취약해지고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야.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색깔 바꿔볼게요. 역접이 등장해.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이 등장해요. 그러나 실제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노화를 분석해 봤더니 여기에는 손실뿐만 아니라 이득도 존재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화에는 이득도 존재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끝맺는 말이 뭐냐면 야, 봐봐. 실제로 분석해 보면 노화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긍정적 편향성이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 영어로는 positivity bias라고 표현하거든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는 거야? 좀 인지 능력은 떨어질 수 있어요. 신체는 약간 약할 수 있어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은 확실히 갖고 있다는 거야. 이게 노화의 긍정적 측면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글을 바라볼 때 노화의 손실이 있다가 글의 주제예요. 이득이 있고 그 이득에는 긍정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글의 주제예요. 당연히 이득으로 전환된 내용이 글의 주제겠지. 그러니까 이 글을 파악할 때 이 전환된 시점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글이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내용이 끝까지 반복되는가 또는 중간에 전환되는가를 인식하셔야 되고 여기 꼭 역접에 의해서만 내용이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등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어떤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 두 번째 예시에 붙일게요. 우리가 첫 문장에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얘들아. 그치?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환경 오염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기후 온난화라는 문제가 있어요. 라고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 문제 상황이 솔루션, 해결책으로 전환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PS 구조라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구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통념을 제시를 해요. 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던데 라는 통념을 제시하고 그 통념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는 구조도 출제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전환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야. 그치? 마지막은 원인을 제시해요. 현상의 원인을 제시하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로 전환시켜 나가는 글도 출제가 돼요.
그럼 이런 글들이 출제가 되었을 때 문제보다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으셔야 되고요. 통념보다는 비판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으셔야 되고 원인보다는 그 원인으로 발생한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글의 초점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초점을 정확하게 좀 당겨와야 내가 글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실제 평가원의 학습 가이드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박스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대입학 유형. 글을 읽고 글의 주제, 즉 글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문항입니다. 나도 알아. 글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을 빠르게 읽어가면서 다양한 방식에다가 밑줄. 다양한 방식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방금 살펴봤던 게 다양한 방식이죠. 첫 번째 문장이 끝까지 반복되거나 중간에 전환되거나, 그치? 전환되는 케이스는 역접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 해결, 통념 비판, 원인 결과와 같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에 따라서 반복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필자가 반복하거나 여기 강조에다가 동그라미 강조하는 핵심 단어와 표현에 유의해서 글을 읽는 연습도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요 세 번째 강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어볼게. 필자가 강조하는 핵심 표현들이 있는데 이 필자가 강조하는 핵심 표현들은 기출 지문에서 두 가지 범주로 나눠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당위성 범주야. 흔히 한국어로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쉬운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어요? S로 시작하는 should. 그치?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가볼게. should, must, have to. 그 다음에 ought to. 여기까지 썼어? 지금부터 색깔 바꿔 얘들아. 너희가 이거 외에 놓치기 정말 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need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말 놓치고 가기 쉬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 필자가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세게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좀 정리해 놓고 캐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 두 번째, 이제 당위성 이외에 중요성 표현이 있습니다. 중요성은 뭐 너무 좀 족밥이지 않니? 중요하다. 형용사 뭐부터 시작할까요? 임 뭐예요? important. 이거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가볼게. important, essential, significant. 그리고 너희들이 놓치기 쉬운 거 다시 한번 색깔 바꿔서 할게. necessary. 아니 이거 필요하다니까 얘들아. 이거 할 필요가 있어. 그럼 이거 필자가 강조하는 무슨 표현이야? 중요한 표현이겠지. 자, 덧붙여 볼게. 이런 표현도 혹시 알고 있나? matter. 그리고 count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이요. 뒤에 명사 목적어 없이 그냥 이렇게만 쓰이는 거야. It matters 또는 it counts. 이때는 matters와 count는 무슨 뜻이냐면 중요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it matters 이것은 뭐하다? 중요하다. it counts 이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얘는 중요하다의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저랑 같이 1번 문제를 풀어가도록 할 건데 이 1번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주제에 동그라미 치고요. 옆에다 이렇게 쓸게요. 반복되는 내용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지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너희들은 지문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야 되고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묶으세요.
옆에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기준이에요. 반복되는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때 주제 문제 가장 헷갈리는 게 이런 거거든. 이거 지문에 있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헷갈려.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선지는 지문에서 반복되었던 내용을 기준으로 선지를 찾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문장은 제가 좀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2분 30초를 드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 끝까지 반복되는지 또는 중간에 전환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위에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2019학년도 9평 23번 문제. 2019학년도 9평 23번. 첫 문장은 제가 잡아드릴게요. 같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1950년대 critics 비평가들은요, separated themselves 스스로를 분리시켰대. 누구로부터? From the masses. 문장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대중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켰대요.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들아. 1번 비평가가요, 대중들과 분리시키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비평가들이 느꼈을 때 대중들은 자기랑 다른 존재야. 그치? 그래서 대중들과 나는 달라라고 분리시킨 거겠죠. 근데 어떻게 분리시켰는지 봤더니 이런 얘기가 등장해요. By rejecting natural enjoyment. 이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난 대중과 달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단어 체크할게요. 여기 afford라는 표현은 중심 의미가 provide입니다. provide. 어떤 즐거움이에요? 대중 문화에 의해서 그 산물에 의해 제공된 즐거움들을 비평가들이 거부를 한 거야. 뭘 통해서? 자, 여기 있는 realism이라는 표현은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세련된 현실 감각에 기반한 판단을 통해서 내가 이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비평가들은 대중들과 스스로를 뭐 하기 시작했다? 분리하기 시작했다. 이게 주어진 첫 번째 문장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범죄도시 4 봤어요? 마동석이 계속 나오잖아, 그치? 비평가들은 요 범죄도시를 보면서 비평한 내용을 보면 이렇더라고. 너무 클리셰를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진부한 스토리를 계속 우려먹고 있다. 마동석의 캐릭터를 너무 과도하게 소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무 재밌거든. 나는 진짜 개 재밌다 이러면서 봤는데 비평가들 얘기 들으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야. 비평가들 뭐 하는 거지? 대중적인 즐거움과 스스로를 분리시켜 놓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시간은 2분 30초를 드릴 테니까 요 첫 문장의 내용이 끝까지 반복되는가 또는 중간에 전환되는가 생각하면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30초 남았습니다.
초 남았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까지 이 지문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구조의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중요한 내용의 포인트를 좀 빨간색으로 잡아주고 갈 텐데 첫 번째 문장에 여기다가 꺽쇠를 좀 쳐보겠습니다. 1950년대 비평가들부터 시작해서요. 여기 메시스 여기까지. 이게 첫 문장의 핵심이죠. 비평가들이 대중들과 스스로를 뭐 했다? 분리시켰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이야. 그리고 다음 문장에 for example이 등장하는데 얘는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얘는 재진술의 기능을 담당하는 연결사고요. 반드시 앞에 있는 일반 진술과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 진술해 줄 필요가 있어요. 가볼게. In most critics, 대부분의 비평가들인데요. 요 비평가들 뒤에 나오는 단어가 champion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조금 어렵죠. 얘는 support의 뜻입니다. support. 그래서 여기 championing부터 요 distancing effect까지 괄호 한번 쳐볼게요. 요 championing부터 distancing effect까지 괄호.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잘 봐봐. 대부분의 비평가들 내에서 뭐 하는 비평가들이야? supporting, 지지하는 비평가들이에요. 이 더글라스 서크라는 사람의 영화에 social critic, 사회 비판과 그리고 self-reflexivity, 자아 성찰과 그리고 거리두기 효과. 누구와 거리를 두는 걸까 얘들아? 앞문장 생각해보면 당연히 대중들과 거리를 두는 거겠지. 그치? 그 거리두기 효과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비평가들 내에서 자, 앞문장 한번 연결시켜봐. 여기 나오는 요 사회를 비판하고 대중들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자아를 성찰한다는 건 무슨 감각과 관련돼 있겠어? 세련된 현실 감각과 관련돼 있겠죠. 그치? 앞에 나오는 여기 refined sense of realism. 요 세련된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비평가들 내에서라는 뜻입니다. 세련된 현실 감각을 가진 그러한 비평가들 내에서 거기에는 still a refuser, 여전히 거부가 존재해요. 뭐에 대한 거부? 저속한 즐거움들에 대한 거부가 존재를 한다고. 앞문장 연결시켜보자. 요 저속한 즐거움은 앞문장의 무슨 즐거움이야? natural enjoyment. 대중들이 가진 자연스러운 즐거움과 똑같은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에 나오는 there is a refuser. 여기서부터 여기 enjoyment 여기까지가 앞문장과 사실상 무슨 표현이다?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핵심이겠죠. 그치? 자, 소프 오페라는 단어 체크하세요. 연속극의 뜻입니다. 너희들 어제 7월 교육청 보면서도 아, 내가 단어 수준이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느꼈던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럼 열심히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연속극으로 의심하는 저속한 즐거움을 거부하는 게 발생하게 된다고요.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두 번째 문장까지 반복되는 내용은 뭐예요? 비평가가 대중들과 분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내용 계속 반복되고 있네. 가보자. This, 요 앞문장이요. 이러한 거부가요. Functions to divorce the critic. 요 비평가들을 분리시키는 기능을 한대요. 어디로부터? From an image of mindless, pleasure-seeking crowd. 단어 체크하세요. mindless, 얼빠진의 뜻입니다. 이 얼빠지고 기쁨만을 추구하는 대중들의 이미지로부터 비평가를 분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대. 같은 말이잖아. 앞에 나왔던 거부가 비평가들과 대중들을 분리시키는 기능을 해요. 근데 그 대중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야? He or she actually manufactured it. 그 또는 그녀가 즉 비평가가 만들어낸 대중의 이미지인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단어 체크할게요. Definitely, clearly, secure 동사 체크하시고 확보하다의 뜻입니다. 뭘 확보하기 위해서요? 고상한 취향, good taste, 고상한 취향의 올바른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되게 얼빠지고 기쁨만을 추구하는 대중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와 달라라고 구분을 시켜 놓은 거겠죠. 계속해서 무슨 얘기? 대중들과 비평가는 다르다. 구분짓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또한 끌어올렸대, 밀어올렸대. 무엇을? 여성의 취향과 주관성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밀어올렸대요. 잠깐만. 앞에 있던 문장이 여성들의 취향과 주관성을 뭐라고 바라봤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그럼 여기 나오는 요 여성이라고 하는 건 앞문장과 연결시켰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대중이에요? 얼빠지고 기쁨만을 추구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실상 대중과 똑같은 표현이잖아. 그러니 여성들을 부정적으로 봤다는 건 대중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이 표현과 같은 표현으로 연결시켜 줄 수가 있겠네. 자, 대중문화의 비평가들은요, seem to always bring to mind, 뭘 떠올리게 하냐면 이 여성에 대한 존경받지 못하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들어요. 자, 여성에 대한 존경받지 못하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즉, 여성과 비평가들은 완전 다르다라고 거리를 두면서 계속 부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 To represent the depths of the corruption of people.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패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 최종 결론입니다. The process of taste making operated. 그리고 나서 이제 취향을 형성하는 과정이 작동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단어 체크하세요. Hierarchical difference. 위계 질서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야. 무엇과 무엇 사이에? Between the aesthetic. 미학자들과 대중들 사이에요. 잠깐만요. 여기 미학자들은 앞문장 연결시켜 봤을 때 누구겠어? 당연히 대중들과 대립되는 존재니까 비평가들이겠죠. 비평가들과 대중들 사이에 뭘 만든다? 위계 질서의 차이를 만듭니다. Through the aesthetic position. 그 미학적인 지위의 구성을 통해서요. 오케이. 자,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내용은 뭐다? 비평가는 고상하고요. 여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요 대중들은 부정적인 개념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과 분리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핵심적인 내용이겠지.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선제 1번 한번 가볼게. 잘 봐봐. Critics negative view. 비평가들이 보는 부정적 관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여기는 popular taste는 단어 체크하세요. 유명한이 아니라 대중들의 뜻입니다. 대중들의 취향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effect, 효과들.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 자, 2번 한번 가볼게. criticism, 비판인데요. 문화적 위계질서에 대한 비판. 그러면 처음부터까지 계속 무슨 얘기 나와야 돼? 위계질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 전혀 언급된 적이 없죠. 3번 side effect, 부작용인데 대중화된 문화적 산물의 부작용들. 부작용도 언급된 적이 없고요. 4번 대중들의 저항도 언급된 적이 없어. 마지막 5번 이 비평가들의 경향성인데 단어 체크하세요. identify는 식별하다의 뜻입니다. 대중들의 refined taste, 세련된 감각을 식별하고자 하는 얘네들의 경향성 전혀 언급된 적이 없죠. 심지어 대중들은 세련된 감각도 아니야. 정답은 1번. 이렇게 가는 게 맞겠네요. 2번 한번 가볼게. 위에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2019학년도 6평 22번 문제. 똑같이 내가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좀 잡아줄 건데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초록색으로 필기할 거거든요. 여기 the term이라는 표현에 주목해봐. 새로운 개념이라고 쓸게요. 새로운 개념. 이제 평가원 지문을 읽다 보면 새로운 학술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지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물학적 통제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 정확하게는 생물학적 방제라고 우리가 학술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너희가 얘를 보자마자 생물학적 방제가 나왔건 이러고 할 수는 없잖아. 생물학적 통제라는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이 생물학적 통제라는 개념은 has been used, 사용되어져 왔어요. In a broad context, 폭넓은 맥락에서 개념이 사용됐어. 뭐 하기 위해서? To cover. 얘는 다루다의 뜻입니다. 다루기 위해서요. 스펙트럼, 전체 범주인데요. 생물학적인 유기체와 그 생물학에 기반한 제품들을 다루기 위해서 생물학적인 통제라는 개념이 사용되어 왔다고. 정리해 볼게. 요 생물학으로 통제한다는 건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통제한다는 건 어떤 거와 어떤 거를 같이 포괄하는 거라고? 유기체와 유기체에 기반한 제품들을 함께 포함하는 거라고. 통제를 할 때 요 생물학적 통제라고 하는 건 결국 이런 거야. 유기체를 가지고 생물학적으로 통제를 할 수도 있고요. 유기체에 기반한 제품을 가지고
통제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즘에 이 7월 달에 가장 많은 6월 말부터 7월 달까지 가장 많은 이슈를 잠식했던 벌레 이름이 있어요. 무슨 버그? 러브 버그. 그쵸? 이렇게 땅으로 날아다니는 이렇게 러브 버그가 있잖아요. 이 러브 버그를 통제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러브 버그가 참새가 러브 버그를 잡아먹는데요. 천적이죠, 그쵸? 유기체를 통해서 얘네를 통제할 수도 있어. 아니면 그냥 뭘 할 수 있어?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그냥 얘네를 통제시켜 버릴 수도 있을 거라고, 그쵸? 무언가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진 살충제를 가지고 얘네를 통제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런 게 다 뭐예요? 생물학적 통제에 관련된 개념어들입니다. 지금부터 시간은 2분 30초를 드릴 테니 요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 끝까지 반복되는가 또는 중간에 전환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글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시작해 봅시다. 30초 남았습니다. 십 초 남았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biological control, 생물학적 통제라는 개념을 학습했고, 이 생물학적 통제는 유기체를 통해서 통제하는 개념과 유기체에 기반한 제품을 통해서 통제하는 개념을 둘 다 포괄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었어. 그대로 가볼게. 이것은요. 이 디스가 의미하는 건 앞문장에서 뭘 받아주는 거야? 요 biological control, 생물학적 통제를 받아주는 개념이잖아. 그치? 이러한 생물학적 통제라고 하는 건 spectacularly successful, 놀랍게도 성공적이었대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자, 뒤에서 문장 해석할 때 주의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with에 밑줄 치시고요. 밑에 필기 하나만 덧붙일게. 여러분들 지금처럼 전치사 with가 등장을 하고 뒤에 명사가 하나 따라오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ing가 쓰이거나 동사가 ed가 쓰일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명사가 동사 ing 하면서라고 해석하시고요. 명사 뒤에 ed가 있으면 동사 ed 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석만 잘하시면 돼요. 명사가 ing 하면서 또는 명사가 ing 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겠죠? 가볼게. with 무엇 하면서 number of past problem, 많은 수의 해충 문제들이 permanently resolved, 동사의 ed가
등장해 있죠. 해충 문제가 해결되면서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해결된 거죠? 이 natural enemy는 단어 체크하세요. 천적입니다. 그러니까 앞문장으로 따지면 요 organism과 같은 개념이겠네. 그쵸? 유기체와 같은 천적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통해서 그래서 해충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 정리해보면 요 생물학적 통제는 뭐 하게 됐다고? 해충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게 된 거야? 천적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하게 되었다고요. 이게 두 번째 문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네. 맞죠? 자, 지금부터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바뀌기 시작해. These importation successes. 그럼 문장 앞문장 그대로 끌고 오셔야 돼요. 이러한 도입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는 천적을 도입하는 게 성공했다는 거야. 천적을 도입하는 게 성공했던 건 have been limited. 제한되었습니다. 어디로 제한되었대요? 특정한 종류의 생태계와 해충 상황들로 제한됐대. 예를 들면 다년생 생태계에 도입된 해충들 요 정도에만 성공적으로 도입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전환되는 건 요거예요. 해충 문제를 해결하긴 해결됐어. 근데 이 해충 문제 해결이 완전한 해결이었다. 어떤 해결이었다? 부분적인 제한적 해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분적이고 제한된 해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음 문장 이어서 볼게. 보세요. On the other hand, 또 다른 한편 이러한 접근법은요. 당연히 이 접근법이 뭐겠어? 앞에 나왔던 요거겠죠. 천적을 도입하는 해충 문제 해결의 접근법이라고 하는 건 has met with limited success. 제한된 성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뭐에 있어서 제한된 성공이야? 대규모 주요한 해충들인데요. 줄뿌리 식물과 다른 단명하는 체계에 있어서 해충들에게 있어서 제한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In this situation, 내용 잘 이어갈게요. 제한된 성공을 하는 상황들 속에서 괜찮죠? 제한된 성공을 하는 상황들 속에서 the problem,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not 동그라미, but 동그라미. 얘는 효과적인 자연 천적이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러브버그를 잡아먹을 참새가 부족해서 얘네를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냐면 밑줄 쳐볼게. Management practices,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고요. Lack of concerted research, 공동의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뭐에 있어서? 어떤 요인들에게 있어서. 그 요인이라고 하는 건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importation attempts. 이 천적을 도입하는 시도에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게 뭐했다?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덧붙여 보면 결국 이거네. 요 제한되고 부분적인 해결을 이루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관리 방식과 그리고 연구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요 해충 문제를 부분적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자, 최종적으로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 thus 결론이라고 쓰겠습니다. 결론. 따라서 importation program 천적을 도입하는 프로그램은요. 오늘날까지도 밑줄 쳐볼게요. A matter of trial and error. 시행착오의 문제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들 생각해봐. 시행착오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건 재민 계속해서 성공한다는 거야? 아니면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야?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내용은 뭐예요? 생물학적 통제가 부분적으로만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제한적으로만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는 말이 중간부터 후반부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그대로 기준 삼아서 이 내용을 기준 삼아서 선지로 한번 내려가 볼게. 1번부터 가겠습니다. difficulty, 어려움인데요. identifying, 단어 체크하세요. 1번과 똑같아요. 식별하다는 뜻입니다. 해충 문제를 식별하는 게 어렵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죠. 자, 2번 benefit 이득인데 천적을 도입하는 것이 주는 이득들을 나열하고 있는 지문들도 아닙니다. 그쵸? 세 번째 apply라는 단어는 적용하다는 뜻이 있어요. 생물학적 통제 전략을 적용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전략들과 방법들을 언급한 지문도 아니에요. 자, 4번 side effects 부작용인데 from past elimination 해충을 제거하면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반복 진술하는 지문도 아닙니다. 마지막이 핵심인데요. 얘는 색깔 바꿀게. partial success를 전체 표시하면 되겠죠. 성공이긴 성공인데 무슨 성공이야? 부분적 성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부분적 성공이에요. 뭐에 대해서? 이 생물학적 통제 전략의 선적 도입에 있어서 부분적인 성공들. 그리고 그 이유는 뭐야? 여기 표시해놨죠. 관리 방식도 이유가 될 수 있고 공통의 연구가 부족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이 문제는 별표 치세요. 2018학년도 위에 쓰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23번 문제. 옆에 오답률도 써볼래? 68%. 너희들 대입학에서 오답률이 68%면 진짜 엄청 높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까다롭게 출제됐구나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야. 제가 첫 문장 한번 같이 체크해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individualist form of rhetoric about science. 아마 이 단어를 읽으면서 머리가 붕괴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individualist라고 하는 건 개인주의적인, 즉 개인을 중심으로 한의 뜻이겠죠. 개인을 중심으로 한 형태의 rhetoric, 말입니다. 과학에 대해서요. 즉 과학을 개인 중심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야.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을 이야기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전히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발견이라고 하는 건 실험실에서 만들어집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정리해볼게. 3번입니다. 개인 중심의 말이에요. 여기에 따르자면 발견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니? 개인들이 실험실에서 무언가 발견을 하니까 개인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발견은 다 개인이 실험실에서 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2분 30초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 끝까지 반복되는가 또는 중간에 전환되는가 생각하면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십 초 남았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죠? 그쵸? 같이 한번 읽어볼게. 일단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 건데, 개인주의적인 형태, 개인 중심의 형태의 말에 따르자면 발견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실험실에서 만들어진다고. 이게 첫 문장이죠. 그럼 재민아, 여기 있는 대인은 누구야?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아보면 지금 찾고 계세요? 누구야? 응? 디스커버리, 발견이죠. 그치? 앞에 있는 발견 동그라미 치고 대이랑 그대로 연결시키세요. 이 발견이라고 하는 건 무엇의 산물이냐면 영감을 받은 인내심의 산물이고요. 기술이 갖춰 있는 손, 그리고 탐구하지만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정신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잘 봐봐. 앞문장에서 나왔던 요 개인 중심의 형태라고 하는 표현이 다음 문장에 영감을 받은 인내심, 여기 솜씨를 갖춘 손, 탐구하지만 편향되지 않은 마음, 얘네가 다 뭘 의미하는 표현이야? 다 개인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잖아. 그치? 그래서 발견이라고 하는 건 뭐의 산물이다? 개인들이 노력한 산물이야를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그대로 한번 가볼게. 게다가 있잖아. 다시 한번 데이. 이 데이가 누구겠어? 당연히 발견들이겠죠. 발견들은 speak for themselves. 스스로를 위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적어도 they, 발견들은요. speak too powerfully에서 to에다가 밑줄 쳐볼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 to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to가 또 나와.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치? 가볼게. 이 발견들은 너무 강력하게 그리고 너무 고집스럽게 편견을 가진 인간들한테 막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할 수 없어? 발견을 조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다시. 발견을 하게 되면 개인들은 이걸 알리고 싶어요? 가만히 있고 싶어요? 알리고 싶다란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정리해 볼게. 첫 번째, 발견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발견을 하면 알리고 싶게 돼요. 너희들 그렇지 않겠어? 내가 막 열심히 실험을 하다가 굉장히 탈모에 효과적인 제품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럼 막 뭐 하고 싶어요? 알리고 싶잖아. 전 세계에 막 알려야 될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만들어냈어요. 나랑 같이 돈 벌 사람. 이러면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리고 싶어 한다고. 자, 지금부터 색깔 바꿔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을 보느냐 못 보느냐가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예에다가 별표. 지문의 내용을 완전 전환시켜준 핵심적인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가볼게. It would be wrong to suppose that 이하라고 가정하는 건 잘못이래요. 그러한 믿음들, 여기 있는 믿음들은 앞에 나왔던 요 믿음. 실험은 발견은 개인들이 실험실에서 만드는 거고 발견하면 알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이러한 믿음들이겠죠. 이러한 믿음이 진실되게 가져진 게 아니다라고 가정하는 건 잘못이야. 즉 이러한 믿음들 다 뭐 할 수 있다? 진실된 믿음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nobody think,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 발견이 provide a basis for action in public context. 대중적인 맥락에서 행동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발견을 했다고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대중들에게 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 발견은 공적인 맥락에서 행동의 기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발견을 했다고 해서 대중들에게 알리면 돼요, 안 돼요? 알리면 안 돼.
막 알리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알리면 안 된다는 얘기로 내용을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가볼게.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 어떤 과학자가 있어요. Who announced so-called discovery, 소위 발견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데요. 어디서 발표하냐면 요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해요. 잠깐만, 앞에 있는 문장 연결지면 기자회견장이 뭐랑 같은 말이야? public context, 대중적 맥락과 같은 표현이겠죠. 이 대중적인 맥락에서, 즉 기자회견장에서 발견을 발표하는 거야. 무엇 없이? First permitting expert reviewer, 전문가의 검토를 허용하지 않은 채, 그 또는 그녀의 주장을 검토하도록 전문가의 검토를 허용하지 않은 채 내가 실험실에 딱 만든 다음에 나 이런 거 발견했어요 라고 발표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castigated as a publicity seeker, 이 새끼 관종이네 라고 하면서 욕먹고 혹평받게 될 거라고. 행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내용이죠. The norms of scientific communication, 과학적 소통의 규범이라고 하는 건 presuppose that, 이런 걸 가정하게 되는데 단어 잘 보세요. Nature doesn't speak unambiguously. 자, ambiguously라는 표현은 애매모호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 부정어가 붙었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죠. 그래서 clearly라고 쓸게요. 자연은 clearly, 명확하게 말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꺽쇠 표시할게. Knowledge is knowledge unless it has been authorized by disciplinary specialist. 지식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 될 수가 없어. unless는 if not입니다. 만약 이 지식이 학문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승인되지 않는다면 지식은 지식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앞에 있는 문장 연결시켜봐. 발견은 그 자체로는 공적인 맥락에서 행동의 기반이 될 수 없어요. 다음 문장 붙이면 뭐가 필요한 거야? 전문가의 검토와 승인이 필요한 거겠죠. 그치? 같은 말입니다. 전문가의 검토와 승인이 필요해요. 이게 맥락상 같은 말인데 생각해봐 얘들아. 어떤 학생은 요 문장과 요 문장이 완전 별개라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는데 요 문장과 요 문장이 맥락상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재진수를 인식하는 능력이라고요. 그렇죠? 결국 핵심은 뭐예요? 발견 자체로는 가치가 없어. 전문가가 검토하고 승인해줘야 가치가 있는 거야 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 Scientific truth,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건 has little standing, 지위가 거의 없어요. 언제까지? 그 과학적 진리가 집단의 산물이 될 때까지는 거의 가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요 집단의 산물이라고 하는 건 앞문장 연결시켜 보면 누구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거야? 학문적 전문가들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것. 그게 바로 집단의 산물과 같은 표현이겠네. 그렇죠? 마지막 what happens in somebody's laboratory. 한 개인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은 자, 이츠 동그라미 치세요. 이것을 구성하는 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유나, 이것이 뭐예요? 앞문장 연결시켜봐. 이게 뭐니? 뭐야? scientific truth겠죠. 과학적 진리를 구성하는 한 단계에 불과하다고. 즉 과학적 진리를 구성하려면 뭐 해야 돼? 그 다음 단계, 전문가의 승인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 문장도 앞 문장은 사실상 무슨 내용이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옛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반복되고 있는 내용은 요거야. 발견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전문가의 검토와 승인이 필요해요. 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중이라고. 자, 1번 선자 한번 가볼게. Past scientific truth, 과학적 진리로 향하는 길. 자, 진리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공동체의 approval, 승인이 필요하다.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자, 2번 한번 가볼게. The prime law of science, 과학의 가장 제일 중요한 규칙. First means best, 첫 번째 1등이 최고다. 이런 얘기는 언급된 적 없죠. 3번 lonely genius drive scientific discovery, 외로운 천재가 과학적 발견을 이끌어갑니다. 천재가 발견을 이끌어간다. 이런 것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4번에 별표 치시고요. 이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쳤었던 오답인데 과학적 발견들은요. speak for themselves,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주문에 언급됐죠. 발견들은 speak for themselves. 맞지?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선지를 판단할 때 지문에 언급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제목 문제는, 주제 문제는 반복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4번은 반복된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 social prejudice, 사회적인 편견이 present obstacle, 장애물을 제시합니다.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네. 자, 4번 문제 들어갈 텐데요. 우리 4번 문제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 겁니다. 알겠죠? 4번 문제 가보자. 위에다 쓸게요. 2018학년도 9평 22번 문제.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읽어갈 때 요 표현을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초록색으로 갈 건데 Some psychologists believe that 요 표현. 몇몇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는 몇몇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념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통념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것만 봐도 글이 중간에 뭐 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전환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전환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뭘 맞춰야 된다?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가볼게. 몇몇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믿어요.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 is a result of restructuring a problem. 문제를 재구조화한 결과물입니다. 뭐한 이후에 a period of non-progress.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이후에 문제를 다시 한번 구조화하니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라고. 이 non-progress라고 하는 건 뭐냐면 where 그곳에서 the person is believed to be too focused on past experience. 한 개인이 과거의 경험이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된 거야. 그래서 그냥 거기에 갇혀버린 거지. 그런 기간 이후에 문제를 바꿔서 생각해보니 통찰력이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차 방정식 문제를 풀어요. 근데 내 과거의 경험이 항상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2차 방정식 문제를 풀었던 거야. 너무 안 풀려가지고 여기 왜 안 풀리지? 를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거 인수분해로 풀어보면 어떨까?를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바꿔서 풀어볼 수도 있겠죠. 그치? 그게 통찰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은 2분 30초를 드릴 테니까 요 첫 번째 통념의 내용이 끝까지 반복되는가 또는 중간에 전환되는가 생각하면서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초 남았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트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한번 가볼 텐데 여러분들 일단 선지에서 매력적인 오답부터 오늘 좀 골라드리도록 할게요. 3번 선지 발표치고 얘가 매력적 오답입니다. 이게 학생들이 왜 이 3번 선지에 많이 빠져드냐면 여기 contribution of insight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쵸? 해석해봐. 통찰력이 기여를 합니다. 뭐에 있어서요?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럼 문장을 잘 보면 요 통찰력 밑에다가 원인이라고 쓰시고요. 요 new perspective라고 하는 표현 밑에다가 결과라고 쓸게요. 그럼 해석해보면 통찰력이 원인이 돼서 결국 그 결과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새로운 관점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들 어제 봤었던 7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선지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 선지를 헷갈려서 틀렸던 친구들은 이 선지도 좀 많이 헷갈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성을 다루는 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과의 적합성, 이거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모른다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3번 선지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고요. 지금부터 지문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왜 틀렸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첫 문장의 핵심은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 문제를 재구조화해서 만들어내는 게 통찰력이다. 가볼게. A new manner to represent the problem. 문제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건 앞문장이랑 연결시키면 뭐랑 같은 표현이야? 요 insight, 통찰력과 같은 표현이잖아요.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sudden discovered, 갑자기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leading to different paths, to solution, 해결책에 대한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줍니다. 이전까지는 예측되지 못했던. 자, 똑같은 표현 하나 더 나오는데 여기 꺽쇠 표시해 볼게요. It has been claimed that. 이 표현도 똑같이 통념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이 되어져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문장 해석할 때 주의할 포인트. 여기 no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별표 치고 문장 맨 앞에 no가 있으면 이렇게 필기할게요. 4번 문장 맨 앞에 no. 얘는 동사 뒤로 빼서 해석하세요. 문장 맨 앞에 no가 있으면 반드시 동사 뒤로 빼서 해석을 좀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가볼게. 요 specific knowledge, 특정한 지식이나 경험이 is not required. 뭐 하지 않다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이 되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통찰력을 획득하기 위해서요. 문제 상황 속에서. 즉, 앞에 있는 통념은 지식이나 경험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통찰력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통념이야. 그래서 as a matter of fact, 사실상 한 개인은 break away from experience.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죠. 경험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고요. 정신을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즉 통념의 내용은 지식과 경험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통찰력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게 통념의 내용이야. 지금부터 색깔 바꿔서 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비판 지점이겠죠. 이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 그치? 통념을 인식했으면 그 비판 지점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인 연구는 대 이하를 보여주는데 자, 통찰력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소재는 사실상 무엇의 결과물이야? 일반적인 분석적 사고의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게 지문의 핵심인 겁니다. 분석적인 사고를 해야만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분석적 사고를 해야만 뭐가 나오는 거야?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발견되고 나오는 거야. The restructuring of a problem, 문제를 재구조화시키는 것은 뭐에 의해서 유발되냐면 성공적이지 않은 시도들에 의해서 유발이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leading to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로 이끌 수 있죠. 아, 2차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근해 공식은 성공적이지 못하구나. 그러면 다른 걸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로 이끄는 거야. 그것이 while 뭐 하는 동안 발생하는 거냐면 the person is thinking, 개인이 생각하는 동안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생각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것 뭐랑 같은 표현이야?
분석적 사고를 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 통찰력이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 The new information, 새롭게 들어온 정보, 인수분해가 좋겠다라고 하는 정보가 contribute to completely different perspective,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이끌 수 있고 이것이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끌 수 있고 따라서 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하 experience. 한마디로 통찰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만 그 결과로 뭐가 나온다고? 통찰력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라고. 자, 결론은 뭐예요?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발견될 수가 있는 게 통찰력이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네. 1번부터 가볼게. 창의적인 사고에서 경험이 가진 단점들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2번 significance,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대? 분석적 사고가 중요하대. 뭐에 있어서? 통찰력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 3번 잘 보세요. 통찰력이 기여를 한대. 뭐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문에 있는 말 봐봐. different perspective. 새로운 관점이 있어. 그것이 어디로 이끈다고? 통찰력으로 이끈다고. 그러면 요 3번 선지는 인과가 뭐 하는 거예요? 바뀐 거죠. 그래서 옆에다 쓸게요. 인과의 오류라고 쓰겠습니다. 3번은 인과의 오류야. 새로운 관점이 통찰력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맞죠? 4번 necessity of separating insight. 통찰력을 분리하는 게 필요해요. 분석적 사고로부터. 분석적 사고로부터 분리하는 게 아니라 분석적 사고로부터 나오는 게 통찰력이고 마지막 5번 difficulty of acquiring in-depth knowledge from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 깊이 있는 지식 획득의 어려움은 전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자, 우리 4번 문제까지 전체 다 클리어했고요. 우리 지금이 8시 9분이니까 15분까지 쉬었다가 두 번째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가겠습니다.